안녕하세요. 오행운 사주명리입니다. 왜 드라마에서 보면 이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질투심 강하고 경쟁심도 강한 캐릭터요. 근데 누군가가 너 진짜 예쁘다, 정말 멋있다, 대단하다 라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사르르 녹아서 둘도 없는 좋은 내 편이 되어주는 캐릭터요. 이게 비겁이 많은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인데요. 그만큼 칭찬받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매우 큰 것이 비겁이 많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비겁이 많은 분은 진짜 순수한 분들이에요. 재물이나 권력을 노리고 행동하기보다 그냥 나라는 사람을 칭찬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힘. 그래서 내가 주목받을 때 가장 순수하게 좋아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비겁이 많은 사람은 어릴 때 어떤 칭찬과 관심을 받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꿈이 결정될 정도예요. 동생들 잘 돌보면서 숙제나 공부 도와주는 걸로 부모님의 칭찬을 계속 받고 자랐다면 꿈을 선생님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겁이 많은 사주의 핵은 칭찬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사주에는 내가 어떤 힘이 강한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점수를 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동국대에서 명리학을 강의하고 계시는 김동환 교수님이 만든 방법입니다. 8글자마다 점수가 할당되어 있고 비겁의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일간과 같은 오행의 점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일간과 같은 오행 글자들입니다. 영상을 멈추고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사주는 일간이 수오행이고 일간과 같은 수오행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 경우는 10 더하기 30 더하기 10을 더하면 비겁의 힘이 50점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이 월지라는 자리에 축토, 미토, 신금, 임목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이 계산법으로 하면 완전히 다른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계절의 영향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월지에 축토, 미토, 신금, 임목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도록 할게요. 점수를 내셨다면 이 점수만큼 해당 에너지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비겁 30점부터는 발달 상태라고 합니다. 비겁 에너지의 특징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죠. 가장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점수입니다. 비겁이 50점이 넘어서면 과다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비겁 점수가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그 특징이 확 드러나고 비겁의 심리가 강력하게 나에게 작용하게 됩니다. 80점이 넘어서면 태과다 상태라고 합니다. 비겁 에너지의 기운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장점과 단점이 삶에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비겁이 많다는 것은 일간이랑 같은 기운이 많다는 것이고 내가 튼튼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튼튼하다는 것을 실생활에서 풀어보면 독립심이 강하고 자기애가 강하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살고 싶어 한다. 베푸는 것을 잘하지만 경쟁에서는 지기 싫어한다. 자신의 자존심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튼튼하다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주체적인 힘이 강하면서 자기애가 아주 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비겁의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자기애가 강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보여주고 칭찬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괜찮고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비겁의 장점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으로 느끼도록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사랑받기를 기대하고 사색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겁은 자신에게 분명 장점이 있다고 굳게 믿고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쟁하는 행동파입니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기 때문에 남을 잘 도와주고 따뜻하고 인정을 베풀기도 하겠죠. 이런 면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PR을 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장점으로 쓸 수 있습니다. 비겁이 과다할수록 예술, 방송, 체육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타인의 시선과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에다가 비겁 아이가 노래와 춤으로 박수와 칭찬을 받았다면 그 아이는 자신이 칭찬받은 일에
매우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타인에게 관심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남모르게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죠. 재미있는 입담으로 타인에게 시선을 받고 긍정적 피드백을 받았다면 그것에 매우 큰 관심을 갖게 돼서 노력할 수도 있고, 운동이나 그림 혹은 멋지게 꾸미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것이 되었든 비겁은 타인에게 관심과 칭찬을 받는 것에 무척 흥미를 느끼고 그것을 위해 매우 노력한다는 점이 비겁을 발전시키는 평생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비겁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란 내가 재미있고 신난다가 기준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타인이 그 일을 하는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 일이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비겁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모든 인간은 인정받고 싶지만 이 비겁이 가지는 인정 욕구는 매우 강력하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타인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하는가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의 관심과 칭찬에 민감하고 주변의 자신에 대한 평판에 민감해하는 것이 이런 심리에서 나옵니다. 소위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은 낮은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비겁은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기분이 아주 좋아지고 비판과 부정적인 반응을 마주하면 큰 상처를 받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단순하지만 순수한 사람인 거죠. 이렇게 타인의 긍정적, 부정적 반응에 관심이 많다 보니 감정 기복도 커지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좋은 말만 하고 비위 맞춰주는 사람들로만 주의를 채우거나 나에게 호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을 적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 바라는 일과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간섭과 비교에 아주 민감해지고 쉽게 상처받고 질투가 심하다는 부정적인 면도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잘 모르고 살다가 일단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장에 들어간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비겁의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인 환경을 못 견디고 자신을 절제할 힘이 떨어지게 되죠. 직장은 칭찬보다는 비판을 받을 확률이 높은 환경이기 때문에 비겁이 과다할수록 그러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빈번하게 직장을 옮긴다던가 전문성 없이 자기 사업을 벌이는 등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겁의 점수가 높을수록 이 심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비겁의 심리가 강한 주체성과 칭찬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주변의 평판에 예민함이었잖아요. 비겁의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지식이나 끼 혹은 기술을 이용하는 직업이면서 반드시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을 하면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잘 이용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겁의 점수가 높을수록 지배나 간섭을 받기 싫어합니다. 비교에 민감하고 비판에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착실하게 조직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더라도 타이트하지 않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이 어울리고요. 상대적으로 지배나 지시를 덜 받는 분야들 있죠. 연구소나 영업, 프리랜서, 의사, 변호사, 선생님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간섭이 덜하고 프리하게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연예인, 예술, 체육, 사업처럼 독자적으로 자신의 영역과 권한이 보장되는 분야에서 자신이 한 만큼 보상받는 직업도 잘 맞습니다. 이런 환경에 내가 있어야 삶의 엉뚱한 굴곡을 만들지 않고 자신의 영역을 제대로 확보해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저는 전문직도 아니고요. 연구원이나 방송인도 아니고 사업은 지금 당장 힘들고 그냥 저는 직장인이에요 라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적어도 기술직에 종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인으로 연차가 쌓이다 보면 관리직 역할이 자연스레 맡겨지게 되잖아요. 팀장님이나 부장님들처럼 말이에요. 실무를 할 때는 내 일만 잘하면 칭찬받을 수 있지만 관리자의 역할이 되면 사람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일로서 칭찬받기 어려워진단 말이죠. 여전히 실무 잘한다고 칭찬받을 직급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비판받는 환경이 비겁에게는 최악이라서 이럴 때 회사를 때려치거나 비겁 욕구가 이상하게 발현돼서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에 종사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실무를 계속 잡고 있을 가능성이 일반 사무직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나는 직장 안에서 돈을 벌고 싶어요 라는 분들은 IT나 설계나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겁은 자신의 자아를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채우려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타인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과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이 능력이 지식이나 끼나 기술이 아니라면 가장 먼저 재화를 이용해서 자아를 채우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동창회 나가서 회비로 큰 돈을 막 써서 칭찬받으려 한다거나 내가 판매하는 물건을 주변에 막 퍼져가지고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으려 하거나 치장하고 사치하는 것으로 주목받고 관심받으려는 식으로 자아를 채우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돈을 써서 칭찬받으려 하는 행동 패턴이잖아요. 비겁이 재성을 극한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비겁으로 성공하는 법은 나의 지식, 끼, 기술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따르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연예인 주변에 팬들이 모여들듯이 선생님이 지식을 매개체로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처럼 말이에요. 백종원 씨가 요리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인기를 얻듯이 아이유가 노래라는 끼를 발휘해서 사람들을 모으듯이 말이에요. 따라서 비겁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공부한 지식, 기술을 활용하거나 자신이 연습하고 노력한 끼를 활용해서 타인에게 보여주면서 존재감을 발휘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겁 점수가 높은데 지금 내가 이 힘을 잘 쓰고 있나 못 쓰고 있나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가 주변 사람들을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사람들이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지 제법 오래되었다면 이건 비겁을 잘 못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겁의 힘을 제대로 못 쓰면 일단 가장 먼저 주변 사람들이 이 비겁이 강한 사람을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비겁이 강하다는 건 뭐죠? 주변에서 나를 알아봐 주길 바라는 거고요. 계속 칭찬해 주길 바란다는 거죠. 근데 주변에서 이런 긍정적 반응들이 안 나오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멍청해서 상대가 부족해서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가 꽤 오래 지속될수록 비겁의 진정한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런 상태다라는 판단이 드신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요. 비겁은 그냥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내 사주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비겁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일간인 나와 닮아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내 힘이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마치 팬들이 모여서 가수를 더 빛나게 해주고 있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순간 이 사람들은 내 힘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비겁의 복은 사람들이 모이고 따르는 겁니다. 사람이 따른다는 거지 이들과 돈으로 엮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해내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돈으로 엮이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비겁에게 사람 관계란 친구, 동료, 형제자매 모두 포함이에요. 이들과 동업을 해서 직접 돈을 쫓거나 이들에게 돈을 맡겨서 투자를 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비겁의 이야기에 늘 따라 나오는 주제 있잖아요. 군겁쟁제요. 비겁의 점수가 높다는 것은 주변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양보하고 뺏기고 그러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전문성 없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니 호구가 되기 쉽고요. 아까 말했듯이 나의 지식이나 기술이나 끼를 이용해서 내가 전문성을 갖춰서 좋은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화비겁이 강한 백종원 씨는 요리 지식을 이용한 컨설팅으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금비겁이 강한 박명수 씨는 개그라는 끼를 통해서 내가 재밌고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내가 굳이 돈을 쓰지 않아도 내 지식, 기술, 끼를 이용해서 칭찬을 받고 살 수 있는 거죠. 이 방법이 바로 군겁쟁제의 폐해를 피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비겁의 점수가 높을수록 직접 돈을 쫓는 재성에 초점을 맞추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겁 점수가 높은 사주에도 오행별로 특징들이 있는데요. 오행별 비겁다자 유명인들 사주입니다. 목비겁은 일간이 간목, 을목인 분들이겠죠. 유명인으로는 배우 조진웅 씨, 김남길 씨가 있습니다. 목비겁의 특징은 휴머니즘이에요. 따뜻한 마음씨와 인간에 대한 애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에도 관심이 많고요. 오피니언 리더 같은 면이 있어서 교육, 복지, 정치에서 활약하기도 합니다. 예술을 한다면 굉장히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예술을 하는 특징이 있고요.
목 비겁은 평소에는 부드럽다가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아주 강한 성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화 비겁은 일간이 병화, 정화인 분들이겠죠. 유명인으로는 사업가 백종원 씨, 가수 아이유가 있습니다. 화 비겁의 특징은 활동적인 겁니다. 늘 바쁜 느낌이고 멀리 떠나지만 어디에도 정착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행동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전체를 보는 눈이 굉장히 뛰어나서 여러 정보들을 통합해서 자기 거화 시키는 능력이 좋고요. 창조력이 좋은 거죠. 토비겁은 일간이 무토, 기토인 분들이겠죠? 유명인으로는 평론가 임진모 씨, 가수 장윤정 씨가 있습니다. 토비겁은 비겁 중에서 외부 자극에 가장 덜 예민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의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예민하고 신경이 바짝 서는 상황에서도 그러든가 말던가 하는 여유를 어느 정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변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과 나의 기준을 끈기 있게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금비겁은 일간이 경금, 신금인 분들이겠죠. 유명인으로는 개그맨 박명수 씨, 유튜버 이사배 씨가 있습니다. 금비겁의 특징은 현실주의와 성과 지향입니다. 비겁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내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금 비겁만큼은 사람 관계보다는 일로 승부를 보는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보통 화오행이 성격이 급하다고 하는데 금오행도 만만치 않습니다. 화오행이 즉흥적으로 급하다면 금오행은 내가 하고픈 것에는 앞뒤 안 가리고 급한 편입니다. 그리고 꽂힌 그 일에 반드시 성과와 결과를 내려고 엄청 부지런하게 처리하는 면을 가지고 있죠. 수비겁은 일간이 임수, 개수인 분들이겠죠. 유명인으로는 가수 박진영 씨와 개그맨 신동엽 씨가 있습니다. 비겁 중에 가장 욕망이 강한 것은 수비겁입니다. 욕망이 욕심을 부린다는 건 아니고요. 수오행은 걱정과 불안이 높은 오행이에요. 그래서 늘 정보를 모으고 생각을 많이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잡생각, 걱정, 불안이 늘 함께 있는 거죠. 수비겁이 욕망이 크다는 게 궁극적으로는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욕망이 커지는 겁니다. 수비겁은 이 많은 생각을 장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생각이 많아서 빛나는 아이디어도 많고 다양한 생각으로 굉장히 창의적이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비겁 점수가 높으신 분들 중에 전문직이나 운동을 업으로 하시는 분, 그리고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제가 유명인들의 사주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주로 연예인분들을 소개했는데요. 그럼 비겁 많으면 연예인만 좋나?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내 사주로 성공하는 법 섹션에서 말씀드린 거에서 영감을 받으셔서 본인의 삶에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비겁이 강한 분들이 가진 진정한 힘을 알아요.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던 간에 반드시 해결할 수 있고 더 강해져서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입니다. 화 비겁이 강한 백종원 대표가 과거 자신의 자서전에서 한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인지 그 길이 나를 선택한 것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며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내 삶을 즐겁게 만든다는 사실에 감사한다.